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용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사피라고 이제 저희가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시티브를 2017년에 발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하 센터장님 네이버에서 했던 윤리 준칙이라든지 거버넌스 프로세스 인 체크 프로세스, 그리고 최근에 ASF까지 저희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제 간에 뭔가 윤리를 포함해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패널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45분밖에 없어서 최대한 다른 소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만큼이나 이제 기조 연설들을 들으시면서 정말 재밌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간다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지향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나 또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질지,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AI와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AI가 무슨 캐릭터나 이런 어떤 정체성에 있는 그런 자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의인화 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AI라는 거는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요즘에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이 도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혁명, 컨버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도 그런 많은 기대와 또 인터넷이 도입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처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무선 모바일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신망처럼, 아니면 전기 이런, 아니면 그런 증기기관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관, 근간,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뭔가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고 배우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AI 기술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어떤 관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양의 사회에 어떤 하나의 개체가 딱 들어와서 얘랑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산업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까 빅테크 기업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방법. 그래서 얘가 전하고 서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방법이 바뀌었냐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싱 하는 거, 프로세스 하는 거, 어떤 HR, 그다음에 평가하는 거, 디스트리뷰션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이제 더 보편화되고 어떤 기반 기술이 돼서 이렇게 한 가지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들은 이런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지 어떤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갑자기 로봇이 하나가 딱 들어서 이제 얘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산업도 바뀌고 우리 어떤 고용 인프라도 바뀌고 법제도 바뀌고, 그다음에 심지어 텍스라든지 교육
자체도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커다란 변혁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 세 분에게 공동 질문을 이어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공공에서의 뭐 영역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고 그 기조 연설들에서 나왔지만 가정과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그런 환경에서도 AI 기술과 그에 기반한 서비스 그런 것들과 이제 상호작용하게 될 텐데 이제 개인으로서 또는 이제 그 조직으로서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좀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다. 좀 특별히 좀 꼽고 싶은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그 먼저 그 라요 그 학장님께 뭐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ivacy. So, AI makes it very, very easy for companies to surveil our lives by making good use of digital crumbs that we leave behind. And I think when you combine that with the fact that few companies have a lot of access to this information and these technologies, and again, the lack of transparency, it becomes very, very dangerous. So I think that we urgently need safeguards to make sure that we can preserve that privacy. 그 맨 마지막에 계시는 그 오카 교수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만약 하나 특별한 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Yes, I probably should say creativity. But I think it's very true. I think autonomy of people are in danger. I think it's already we are with the internet, with the SNS. We are actually losing how we express. We're trying to really get these so many likes or retweets or whatsoever. So I think it's with the AI, incredible credibility that's it's getting, and with the open-ended AI system that's probably coming in a few years, I think our autonomy of being human, that's actually making us human, is going to be in danger. So I think we really have to be careful, maybe how we educate students or how we engage, how we use the technology ourselves. Also, I think one of the presentations I made, I asked the cloud to help me, which actually lost some of the autonomy I should kept, because I kind of kept reading the script. That's one example, I think. Yeah. So autonomy and then creativity would be, I think, in a lot of danger. 그 지금 이제 그 프라이버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창의성의 관점에서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하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신 입장에서 그럼 이런 두 가지 그런 과제 말고도 또 이제 생각하시기에 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과제는 또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중요한 아젠다를 던져주시는 바람에 이럴 때는 느끼하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저는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올 거고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떤 것들이 나오든지 간에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 시점 기술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뭐를 믿고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어떻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도 비슷한 것 같고 앞으로 AI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AI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위험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리터러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랑 연관이 되겠죠. 네. 그 패널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프라이버시, 자율성, 리터러시가 어떻게 보면 그 NC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좀 생각해봐야 될 뭐 올해의 또는 내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논의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제가 그 라요 그 이제 학장님께 그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여러분들도 내일 특히 오늘도 포함해서 내일 이제 embedded ethics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그 정말 이제 뭐
윤 이사장님 포함해서 그 엠베디드 에틱스 쪽에 뭔가 그런 교육의 혁신을 이제 불러일으킨 어떻게 보면 AI 개발자들에게 아예 윤리를, AI 개발자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그 만들자 한번 그런 식의 이제 시도들인데, 저는 이제 로스쿨에 있고 그 이제 비기술자 또는 개발자가 아닌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나 그 우리 하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라이오 학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그 인베디드 에틱스만큼이나 그 다른 편에서 장래의 뭐 사회학자, 철학자, 역사가, 디자이너, 저 같은 법률가, 뭐 작가나 창작자까지 그런 미래 세대에게 AI 기반 미래에서 좀 번창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AI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을지, 거기서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I think that we don't know yet. I think it's something we're going to have to learn together. I mean, I think that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need to educate young people to be enhanced by AI. So I think that, you know, just pretending that AI doesn't exist is just as pointless as trying to educate a child by pretending that computers don't exist or pretending that calculators don't exist. No, you want them to be fluent in those technologies, but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y use them in ways that bring out the best of their humanity rather than hinder their humanity. And I think that what that means in practice is something that we're developing. So, for example, we have a professor at MIT who is very interested in the question of how to teach coding in the age of AI. So at a time where you can, you know, just ask ChatGPT to produce the code for you. And it's not obvious. So he does things like, you know, divide students into three groups. There's a group that are not allowed to use ChatGPT and the one that can use it in whichever they want. And then the group that uses it with restrictions and knows that they're going to be tested in a way that doesn't allow them to use ChatGPT. And then he measures outcomes, like which of the kids understand coding most deeply. And, you know, in this case, it's group 3. But, you know, that's just, you know, one little example of how we as a society are gonna have to learn to use these technologies in effective ways. And I suspect that the path is going to be imperfect. I suspect that you know, schools, but also parents are going to do their best to negotiate this, and we're going to have some wins and we're going to have some misses. And we're just, as a society, going to have to accumulate best practices over time. 그 사실 질문 드렸던 또 하나의 뭐 저희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10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직도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어떤 교육을 시킬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사장님 저 비디오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정말 인상 많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그런 인베디드 에틱스 외에도 그 MIT나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여기 계신 분들, 뭐 카이스트 총장님 포함해서 그런 좀 그 다학제적인 또 뭐 그 개발자가 아닌 교육 분야에서도 좀 많은 혁신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가 바뀌고 뭔가가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alert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필요한 교육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한 가지, 딱 하나의 답이 있으면 심플하겠지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벌써 10년 전 저희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보다 상호작용을 하는 기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기계어를 리터러시랑도 연결되는 기계어, 그다음에 그 기계가 어떻게 이런 답을 내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만 그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인터넷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법 사이트들이나 별로 어떤 것 하면서 보면은 이미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에 보면은 커리큘럼에 사이테이션이라든지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내가 reliable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는 reliable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배운다든지 또 최근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런 저희가 뭐 딥페이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큰데 조금씩 이런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노출시켰을 때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그냥 그러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하고 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노출을 시켰을 때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얼러트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어떤 간단한 한 가지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좋은 저부터 빨리 우리 딸 백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공동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도 AI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버넌스 담론에서 요즘 많이 좀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협업이 필요하구나. 이게 단순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게 한 나라 또는 한 조직 또는 한 대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이제 아이디어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세운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모두가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여기 몸담고 계시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런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좀 경험과 뭐 좀 지금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 과정에서 좀 깨달으신 어디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쭈고 싶은데 먼저 맨 마지막에 오카 교수님부터 학계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so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am a computer scientist, I'm more on the technological side. But I think, as it's always the case, when we try to work interdisciplinarily, the first thing we encounter as issue is if we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other discipline. And I think at this stage, very important communication needs to happen between policymakers and lawmakers with the computer scientists. And that's one of the, actually, I don't mean to market, but one of the movement we are trying to do with the Chiba Institute of Technology in Japan is actually trying to set up a new graduate school, which will be focusing on collaborating with policymakers and the AI, the technology side. I think that's really hope to make some changes because that's something really missing in Japan especially. But having said that, I think it's very, very difficult to predict what's actually going to happen because w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happening is it's speeding up exponentially and it's not linearly. And I've learned that humans' prediction only is possible when something happens only linearly. So if the technology is actually developing exponentially, it's literally impossible for us to imagine what's going to come next. So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it's not really something, it has been, the technology development has happened kind of linear. It was kind of possible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Even with the internet development, I think it was kind of possible. But at this stage, it's just impossible. It has become impossible. Who has imagined that the video clip is going to be possible within 6 months? Whereas top researchers in AI predicted that it's going to take 2 or 3 years or even 5 years for the AI to generate videos. It was possible, image was possible, but they predicted wrong.
It just happened within a few months. So I think that's the kind of rapid development that we are facing. So I think we really have to maybe rely on AIs, I don't know what, but to really collaborate together. But collaborating together usually slows down things as well. So I think we have to really be careful. Yeah, but what I wanted to say is I think we really have to collaborate, the social scientists with engineers. I think what you guys are doing is excellent. And I think we should also go forward with that direction. Sorry, my answer was so long. Yeah. Not at all. 그 지금 옥하 교수님께서 이게 예측이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다각적인 그다음에 특히 일종의 통역하듯이 그런 데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상호 교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 센터장님 입장에서 이제 기업이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자체 경쟁력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컨트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소브린 AI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이 충분히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술 그리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기술 발전에 의한 혁신 혹은 성장의 기회가 최대한 많이 포용을 할 수 있도록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앞서서 옥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적으로 능력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기술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소수만 누리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포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투자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게 규제를 보는 분들이든 혹은 기술 발전을 보는 분들이든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격차 관련돼서 어떤 분이 AI의 문제는 그 기술 변화가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다. 그래서 이게 격차가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윤 이사장님께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그러면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좋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디에 투자를 좀 더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 아까 옥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이 쉽지가 않죠. 사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게임이 되게 좋은 예인데요.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게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게임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규제해서 사실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되게 많았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조금씩 갭이 겹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정말 많이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화 산업도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아트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뭐 선정적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화를 규제하고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에는 크리틱들이 쓰는 그런 랭귀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figure out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런 평가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영화 팬들이 생기고 영화를 좀 더 이해하고 이걸 어프리시에이션 하면서 영화를 아트로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깊이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막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과 그다음에 귀찮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AI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스탠포드에서 HAI에서 했던 그 부트 캠프가 있는데 부트 캠프에서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에서 일을 하는 보좌관들 그룹, 그러니까 실제 실무 일들을 그 뭐죠 입법을 하는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며칠 동안 그 하루가 아니라 몇 박 며칠 동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I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에티컬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며칠 동안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수년 동안 지속을 해왔고요. 그게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빌들이 쓰여지는데도 거기에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높여서 이제 이것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학제 간에 아니면 폴리시 메이커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계속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이제 그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드셨던 것 같아요. 게임처럼 그 정말 규제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들, 입법 보좌관들 포함해서 그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진짜 좀 더 부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모더리터로서 가장 큰 주요한 임무가 여러분들이 점심 시간을 이제 뺏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질문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 네 분께 그 마지막 코멘트를 그냥 2분씩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오카 교수님께도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쭉 이쪽으로 해서 윤 이사님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So maybe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the education. Because we don't know what AI is going to be like, and we haven't experienced studying with an AI. So I don't think we should disturb the younger generations when they are doing something because we don't know, because even if we are afraid of letting them use something new, we shouldn't. I think that my motto would be do not disturb the youngs, but encourage them. And also, I think some things, even with the AI in the society, some things would not change. I think whenever we see a kid, because I have talking about this because I have a 4-year-old child as well. Whenever we see a kid trying to find his own talent or her talent, I think always encouragement from human beings are very going to be important. So I think even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 think there's still something that remain that only humans can give to other humans. So yeah, I like to also explore that direction while I'm excited about open-ended AI systems. Thank you. 네, 하승 차관님.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오늘 같은 행사가 좀 더 많이 생기고 많이 일어나고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기술 드라이브 쪽 혹은 산업 활용 쪽 드라이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과의 가치를 어떻게 잘 공존할 거냐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의 논의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도 챙기고 사람 가치도 챙기는 거는 사람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 기회 관점도 그렇고 환경 관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궁극적인 방향성 안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ean Ryo, your final comments? So during my talk, I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the future of AI depends on us. And what I want to emphasize is that means you. That means that you in this room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There's some people here who have expertise, and that makes their work even more key. But every citizen of the world needs to be informed and needs to advocate, because unless we're informed and we advocate, things are not going to go in the direction we need them to go. So
play an active role in the future of AI. 윤 이사장님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점심 전에 마지막 그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다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AI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둠스데이 시나리오나 AI가 어떻게 뭐 나쁘고 위험성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액션을 취하면 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액션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 지금 저희가 이제 세이프한 게 중요하다, 프라이버시를 프로텍트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이프해서 내가 막 그 위험한 AI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손을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이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 실제로 구체적인 액션이 가능한 레벨의 대화는 쉽지 않은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그냥 쉬우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 10년 전에 이제 구글에 가서 CEO 이렇게 서치를 하고서 이제 이미지 탭에 가면 다 백인 남성 얼굴만 나왔다. 그리고 첫 번째 여자 얼굴은 사람도 아니고 바비 인형 CEO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AI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낸 실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트레인하면 AI는 당연히 CEO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그게 아니야. 좀 더 다이버스하고 인클루시브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데 어떤 데이터로 트레인을 해야 되냐? 그러면 50대 50으로 맞춰야 되냐? 그러면은 레이스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트레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그냥 단순히 그게 더 아름답고 그게 그냥 더 노블하고가 아니라 이런 대화를 하고 인클루시브하고 다이버스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오기까지 우리 휴머니티가 100년 동안 시빌 월이라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걸 그냥 저희가 챙기지 않고 AI나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에다가 맡겨두면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의 어떤 책임, responsibility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온 그 바톤을 이어가는. 하지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임의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가 구글 제미나이에서 임의로 막 했더니 그 다음에 제미나이 결과 했을 때 발표하니까 막 건국의 아버지가 유색인종이었다 막 이런 글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문제가 돼서 구글에서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사과를 하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해야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AI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고 이거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크리스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화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쉽겠지만 이걸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패널 네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